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풀이를 보면은 자, 시간이 지나고 네가 네 풀이를 한번 봐봐. 뭐가 아쉬워? 힌트 21번이야.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가 없다는 거. 그렇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잘했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상당히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한 거다, 맞죠? fx 주어졌을 때 fx를 가지고 gx 그리고, 맞죠? 이런 거 많이 했고, gx 정도면 할만하죠. 뭐 gt도 아니고, 맞죠? 그 다음에, m 섞여 있고, 저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x와 2외의 문자가, x와 2의 문자가 등장했어요. 이 문제에서 m입니다. 그럼 m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맞죠? m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결국은 g 그래프 추론이죠. 오케이? 결국은 g 그래프 추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맞죠? g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쌤 m이 변하는데 g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그럴 때는 m을 고정시켜 가지고도 그려보고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첫째 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너무 대놓고 나와 있는 저 아이를 해결해 줘야겠지. 누구? fx. 맞죠? fx가 지금 대놓고 함수식이 떡하니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 당연히 그려놓고 출발해야겠죠. 그러면 f'x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인수분해도 될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오, 되게 예쁘네. 맞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3차함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y꼴 mx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맞죠? mx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 맞죠? 그럼 지금 얘는 0, 마이너스 1 지나기 때문에 얘 0, 마이너스 1 지나기 때문에 원점은 이쯤에 있을 건가 봐. 요렇게 그릴게요. x축, y축. 요렇게. 맞나? 그리고 gx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쌤 맨날 그러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 행동하셔야 된다. 맞죠? 넣어보고 그려보고 오케이? 이런 것도 다 해보셔야 된다. 쌤 직선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려봐요? 모르겠으면 또 어떻게 해라? 아무거나 대입해라.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 정의에 따라 보면은 이거잖아.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까만색으로 그렸고 y꼴 mx라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럼 쟤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쌤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무거나 하나 끝이 뭐.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m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너무 간단해요. m이 커지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렇구나. 그렇게 됐을 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자,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y꼴 mx고 까만색으로 그린 게 fx잖아. 우린 gx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서 빨간색으로 gx 그래프 그려보세요. 정의에 따라 천천히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문제풀이 시작이라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x죠. 맞나? 저 정의에 따르면은, 쉽게 말해서 둘 중에서 어떤 함수,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 그리면 그게 gx라는 거잖아. 맞죠? 근데 gx가 어떻대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네. 지금 그린 그림은 미분 가능과는 거리가 엄청 먼해. 맞죠? 막 꺾이니까. 그러면 이제 gx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직접 그려봐. m을 어떻게 그려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엄청 당황스럽지? 맞죠? 오씨, 쌤, 이거 완전 이상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보통 보면은, 뭡니까? 경계에 관심 가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계가 몇 군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겠지, 맞죠? 헉, 쌤, 이렇게 그렸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 오,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찾아보려고 했어. 근데, 심지어 아예 다른 거는 떠오르지도 않죠. 맞죠? 아예 떠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우리 접선 중에서 있잖아. 접선 그러면 어떤 것만 많이 생각하냐면은,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 맞죠? 접선 그러면 이런 접선만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접선도 있냐면은, 이런 종류의 접선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접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관통하는 접선이 있어요. 오케이? 관통하는 접선이 있습니다. 이런 관통하는 접선은 어떤 경우냐면 이 점이 무슨 점일 때? 변곡점. 알겠습니까?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 그래프를 관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지금 안 펼쳐지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2학년 때는 그런 그래프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둘 다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뭐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배경지식으로 쌤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두 그래프를 뺀, 맞죠? 그래프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식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fx,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라는 가정하에서, 다항함수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f고 이게 g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써낼 수 있냐면 f 빼기 g는 어떤 인수를 가진다? x-a의 제곱, 그 다음에 x-b, 그럼 뭐 다른 인수 모두 가질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 지점을 또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를 F라고 하고 이걸 G라고 합시다. 그리고 둘 다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은 F 빼기 G를 우리가 식을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인수를 가진다? X-A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지금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곡점에 접하는 접선은, 맞죠? 변곡점에 접하는 접선은 관통하는 접선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들이 만약 무슨 함수라면, 다항함수라면, 그들을 뺀 그래프는, 뺀 함수의 다항식은 이렇게, 맞죠? 삼중근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요런 3승의 인수를 가진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거를 상상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쌤 어떻게 상상해야 되나요? 이 상상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어가지고 그 변곡 하필 0,0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 변곡점을 딱 이으면은, 알겠나? 그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딱 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m값.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좀 살려서 해볼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진짜 쉽지 않았네요. 답도 한번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4부터 마이너스 6까지 같으면 이게 거의 이렇게 붙은 거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가지고 상상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네. 그러니까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쓱 바뀌는 지점이 뭐 이렇게 있다 치고, 못 그리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뾰족하지만 사실은 맞죠? 사실은 뾰족하지 않다. 변곡점을 얘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m값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 3차 함수에 뭐 구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변곡점 구해가지고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도 되냐면은, 이 까만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를 뭐 한 것이, 뺀 것이, 맞죠? 그러면 3차식이 나올 건데, 그게 무슨 근을 가지도록 하는? 삼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맞죠? x-a의 3승이라는 인수를 가지도록 하는 m값을 구한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법. 빼서 접근하기. 그러면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에서 mx를 뺐더니 이거는 보나마나 x 마이너스 썸띵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3차식이고 최고차 한계수 1이거든. 맞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x 3승 마이너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에 m 플러스 9의 x 맞죠? 마이너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1인데 그게 x 마이너스 a의 3승이 돼야 되니까 그 a가 지금 뭡니까? 상수항만 비교해도 그 a가 얼마라는 것이 자명해요. 그 a가 1이라는 것이 자명하죠. 맞습니까? 그 a가 1이라는 것이 자명해요. 그럼 이게 1이다 치면은 이거 다시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돼야 플러스 3x가 될 거니까 맞나? 따라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12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쌤 저는 이런 생각 못했고 그건 아는데요. 변곡점을 통과하는 접선은 맞죠? 쌤 근데 변곡점이랑 이거 gx가 미분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이게 파란색이 맞죠? 접선이면 지금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따라 그렸을 때 이게 항상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변곡점을 찾으러 가려는 거예요. 변곡점은 f'x 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했더니 6x 마이너스 6 나오네. 그러면 이거 변곡점이 1, 맞죠? 1, 얼마 나와요? 그러면 1 넣었더니 1 빼기 3 빼기 9 빼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12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은 접선이 이 선이 1,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면 맞죠? 그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되겠죠. 오케이? 그 실제로 미분해서 1 넣었을 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거. 맞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해서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맞지? 3 빼기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맞잖아. 오케이? 따라서 m은 또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저거는 y꼴 mx라는 직선에다가 몇 콤마 몇을 대입해서 1,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서 m을 구해낸 거죠. 그래서 풀이가 약간 다르죠. 근데 저야 변곡점인데 미분한 값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되나?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쌤, 그럼 이게 미분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항상 이렇게 딱 같나요? 아니, 이거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로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은근히 좀 생소하지? 맞죠? 근데 쌤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강조했다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다항함수일 때는, 맞죠? 다항함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세제곱의 인수를 가진다는